안녕하세요. 마요입니다. 또 오늘의 이 암호화폐 시장을 보시면, 보시는 것처럼 이 암호화폐 시장의 약세가 계속 좀 깊어지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 비트코인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는 64K, 또 63K까지도 지금 하락이 좀 열려 있는 것 같은데, 그러면 요 암호화폐 시장을 살펴보기 전에, 어제 또 이 빅 이벤트가 있었습니다. 바로 이 미 연준의 또 금리 결정이 있었는데요. 그런데 보시는 것처럼 결국에는 뭐 예상대로 지금 이 기준금리는 동결이 됐고, 그리고 이 파월 의장 입에서도 9월에는 금리 인하가 좀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발언까지 또 나오기도 했어요.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결국에는 또 8개월 연속 금리가 동결이 되면서도 그러면서도 이 파월 의장은 검증이 충족이 되면 금리 인하를 본격적으로 논의를 하겠다라고 어느 정도 그 뉘앙스를 보였기 때문에 이 연준이 9월에 이 기준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은 매우 좀 유력해지지 않았나 이렇게 또 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지금 어제 이 미 증시 같은 경우는 보시는 것처럼 뭐 전체적으로 이 초록색의 상승한 종목이 좀 더 많았고, 그리고 또 최근에 이 빅테크들이 좀 부진을 했었는데, 그런데 어제 같은 경우는 이 엔비디아가 무려 하루 만에 12%, 그리고 테슬라도 한 4% 정도 상승을 하면서 어제 같은 경우는 이 빅테크들이 좀 힘을 내기도 했습니다. 그래서 요 지수로 보시게 되면 뭐 뉴욕의 3대 지수 모두 상승으로 마감을 했고, 나스닥 같은 경우는 지금 2.64%니까 비교적 또 큰 상승을 보이기도 했습니다. 그런데 이렇게 미 증시는 괜찮은 흐름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보시는 것처럼 이게 지금 15분봉 차트거든요. 그런데 어제 새벽 3시에 이때 이제 FOMC가 시작이 됐는데, 그리고 나서 이 FOMC가 시작이 되고 이제 마무리가 될 쯤부터 해가지고 보시는 것처럼 이런 본격적인 하락이 또 시작이 됐어요. 그래서 지금도 계속 좀 하락을 하면서 현재는 63.9K까지 떨어졌다가 지금은 소폭 또 상승을 한 상황인데요. 그렇다면 왜 유독 이 비트코인만 이 약세 흐름으로 빠졌던 것일까? 그것을 또 한번 제 나름대로 그 생각을 말씀드려 보면, 일단 오늘까지 해서 지금 4일 연속 하락을 하고 있는데, 그런데 이 거래량을 보시게 되면 이 거래량을 봤을 때 뭐 그렇게 크게 좀 터진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어제 좀 그 낙폭이 크기도 했었지만 거래량으로 봤을 때는 전날보다도 뭐 크게 차이 나진 않지만 그래도 소폭 더 낮기는 했어요.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이 거래량이 많지 않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, 그렇기 때문에 세력이라든지 이런 마켓 메이커 입장에서 의도적인 좀 하락을 유도하지 않았나, 저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. 또 왜 그러냐면 이것을 보시게 되면 최근 이게 지금 일주일간 누적으로 본 거거든요. 그런데 최근에 이렇게 좀 상승을 하다 보니까 또 상당한 이 롱 물량이 쌓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, 그래서 지금 상승을 한다 해도 계속 상승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위아래로 흔들면서 어느 정도 그 물량들을 털어내고 가야 하기 때문에 최근에 이 하락을 겪으면서 요 롱베팅 물량을 청산시키려는 그 의도가 아니었나, 저는 그런 생각이 또 들기도 합니다. 그래서 지금 요 히트맵을 봤을 때 지금 조금 요 노랗게 집중되어 있는 요 가격대가 지금 63K 초반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하락이 나온다 한다면 요 63K 초반까지는 또 하락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, 저는 요 가능성을 또 열어두고 있어요. 그러면 다시 한번 요 비트코인 일봉 차트를 보시게 되면 지금 4일 연속 하락을 하면서 결국에는 이 상승 추세선은 뭐 이미 깨졌고, 그리고 어제 하락으로 요게 지금 제가 또 그 기준으로 잡는 21선이거든요. 그런데 어제 하락으로 이 21선도 깨졌으면서
그리고 좀 더 중요한 이 기준으로 볼 수 있는 요 50일선이 지금 이 50일선 가격을 보면 63.1K예요. 그런데 지금 현재 가격은 64K이기 때문에 아직은 좀 어느 정도 여유가 있긴 하지만 뭐 솔직히 여유라기보다는 어느 정도 그 격차가 있긴 하지만 그런데 제가 조금 전에도 요 히트맵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지금 이 롱베팅 물량이 63K 초반까지 지금 쌓여있기 때문에 요 롱베팅 물량을 청산시키기 위해서 지금 63K 초반까지도 하락을 할 수 있지 않을까. 그렇다면 정말 이 딱 51선까지도 하락을 볼 수 있는 상황이라서 추가적인 하락도 어느 정도는 염두해야 되지 않을까. 저는 이렇게 또 보고 있긴 합니다. 그래서 어쨌든 요 51선만 지지를 해준다라면 이 상승 추세는 꺾인 것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, 그리고 지금 상황에서도 긍정적인 요인을 찾자면 어제 이 FOMC 이후로 9월 금리 인하에 대한 그 기대감이 커지게 되면서 보시는 것처럼 미국의 국채 수익률이 지금 마이너스 1% 조금 넘게 하락을 또 보이고 있습니다. 그래서 지금 이 국채 금리의 하락으로 인해서 제가 중요하게 좀 말씀을 드리는 요 달러 지수 같은 경우도 어제 같은 경우 비교적 긴 음봉을 또 보이긴 했습니다. 그래서 오늘까지도 지금 하락을 이어가면서 최근에 이 달러 지수 같은 경우가 한번 요 104포인트를 찍고 내려오긴 했지만 다시 좀 상승을 했는데 어제 하락으로 인해서 다시 좀 요 하락 추세를 시작하게 됐다라는 점이 요것이 좀 긍정적인 요인이 될 수 있지 않을까, 저는 그렇게 또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이 달러 지수의 하락은 이 위험 자산의 그 투자 유동성에도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달러 지수가 하락을 한다라는 것은 뭐 매일매일 흐름이 이 비트코인과 일치할 수는 없겠지만 뭐 기존 패턴으로 봤을 땐 이 달러 지수의 하락은 비트코인의 상승으로 또 이어질 여지가 크기 때문에 저는 여기에서 좀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, 이 부분을 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그래서 일단 우선적으로 이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추가적인 하락이 나온다 하더라도 이 51선을 지켜주는지 체크 포인트로 보면 되지 않을까, 요것을 또 말씀드리고 싶어요. 그러면 또 이 리플을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는데요. 참 이 리플이 정말 제대로 또 리또속을 보이고 말았습니다. 그러니까 지금 어제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FOMC 이후로 하락이 시작이 됐는데, 근데 이 리플 같은 경우는 보시는 것처럼 요때부터 하락이 좀 시작이 됐거든요. 그런데 이 시간이 자정 12시가 넘어서, 그러니까 어젯밤 12시만 해도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가 갑자기 이 장세 분위기가 반전이 된 것인데, 왜 그랬느냐, 그 이유가 아마 여기에 있다라고 봐요. 뭐냐면 지금 8월 1일에 이 비공개 회의가 예정이 돼 있었는데, 근데 어제 밤에 갑자기 또 취소가 됐습니다. 그래서 지금 이 비공개 회의가 이 리플 관련, 그러니까 합의 기대감을 지금 키웠던 요인이기 때문에 이것이 또 다시 취소가 되니까 이것에 대한 이 실망 매물이 좀 쏟아지게 되면서 하락이 시작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, 거기에다가 지금 또 비트의 약세까지 겹쳐지면서 결국에는 이 음봉으로 마감을 하지 않았나, 이렇게 또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런데 뭐 제가 이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비공개 회의가 사실 진짜 이 리플 관련 회의인지 뭐 그것은 전혀 알 수가 없는 상황이고, 뭐 어디까지나 이 추측일 상황일 뿐인데, 그런데 지금 뭐 이 비공개 회의가 뭐 지난 이벤트를 지금 쭉 보시게 되면 뭐 이미 7월 18일에도 한번 이 비공개 회의가 취소가 됐었고, 또 쭉 보시면 요 5월에도 뭐 비공개 회의가 있었지만 요때도 취소가 됐었고, 또 쭉 보시면 이렇게 4월에도 이 비공개 회의가 잡혔다가 마찬가지로 또 취소가 되기도 했습니다. 그러니까 이 비공개 회의라는 것이 잡히기도 하고 이 취소가 되는 게 정말 숱하게 반복되는 일인데, 그런데 아무래도 지금 이 최종 판결을 앞두고 나서 이 합의에 대한 또 그 기대감이 커지다 보니까
지금 뭐 단순히 그 기대감으로 가격을 상승시키고 또 가격을 빼게 되는 그런 소재로 활용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, 저는 그렇게 또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결국엔 이 리플이 하락으로 마감을 하게 되면서 요 장기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작년 7월부터 이어진 요 긴 하락 추세선을 지금 보시는 것처럼 결국엔 또 재진입을 했어요. 그리고 또 단기적인 이 관점에서도 최근에 이 삼각 수렴을 또 그리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, 그런데 결국에는 음봉 마감을 하면서 요 삼각 수렴 안으로 마찬가지로 또 재진입을 했습니다. 그래서 오늘까지도 이 낙폭을 키우면서 지금 이 삼각 수렴 하단에 또 맞닿은 상황이에요. 그래서 과연 이 삼각 수렴 끝에서 어디로 방향을 틀을지 그것이 또 중요한 상황인데, 아무래도 지금 이 상방으로 갔다가 재진입을 했기 때문에 솔직히 불안한 것이 또 사실이긴 합니다. 그럼에도 또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이 리플 BTC 페어로 보게 되면 어제 말씀드렸듯이 딱 1년 만에 지금 음봉을 깨고 양봉을 보이게 됐고, 그리고 이 BTC 페어로 봤을 때는 이 하락 추세선을 살짝 또 돌파를 했습니다. 그래서 요 7월의 월봉 마감으로 바닥을 찍고 턴어라운드 하는 그런 또 해석을 할 수 있기 때문에, 당장은 약세일 수는 있어도 어느 정도의 좀 그 숨고르기만 지나면 다시 좀 이 상승세를 시작할 수 있지 않을까, 저는 그렇게 또 바라보고 있습니다. 그래서 뭐 어쨌든 지금 다시 이 어제 일봉이 요 음봉으로 마감을 하면서 내려왔다라는 것은 그만큼 지금 요 저항대가 강력한 저항대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기 때문에,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다시 좀 이 숨고르기에 들어갈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지지 않았나, 저는 이렇게 또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. 그런데 지금 이 비공개 회의가 다시 또 취소가 됐지만, 그런데 만약 또 새로운 일정으로 이 비공개 회의가 잡히게 된다라면 또다시 합의 가능성의 그 기대감이 커지면서 상승의 흐름을 다시 보일 가능성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, 그리고 이제 또 이 8월이 오늘부터 시작이 됐기 때문에 늦어도 지금 이 9월에는 소송이 끝난다고 예상을 하고 있는 만큼 8월에 이 최종 판결이 나올 가능성은 또 그 어느 때보다 커졌다라고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최종 판결로 인한 이 상승의 가능성은 뭐 여전히 열려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. 그래서 이 리플 홀더분 같은 경우는 어제 이 리플의 움직임을 보면 뭐 그 이유가 어쨌든 실망을 또 할 수밖에 없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, 그런데 또 우리가 긴 시간을 기다려왔잖아요. 오랜 시간을 또 기다려왔던 만큼 기왕 기다렸던 거 조금 더 긴 호흡이 필요하구나를 생각하면 되지 않을까, 이렇게 또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네,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항상 제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. 부자가 되는 길, My Way.